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대선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른바 가짜뉴스인데요. 원래 이제 가짜뉴스라고 하면은 공영방송 이런 데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뭐 이런 데 문제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MB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게 공영방송사들이 가짜뉴스를 더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뭐 한상혁이 됐거나 박성재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이 MBC를 정리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었는데 드디어 MBC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길은 다름 아닌 한동훈 장관이 만들 수 있는 길인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MBC, 그 MBC를 어떻게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보수 정권을 둘러싸고 참 다양한 가짜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출범하기 전부터 가짜뉴스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어떤 곳에 일을 했다라는 등, 심지어 뭐 무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등, 그리고 나중에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사사건건 모든 외교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난무했었죠. 이런 식의 가짜뉴스는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도 뭐 술자리 그런 식의 논란도 있었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찌라시나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가짜뉴스가 퍼지게 되면은 공영방송에 나서서 그거를 정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공영방송도 같이 가짜뉴스를 퍼나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MBC죠. 심지어 뭐 김건희 여사를 부를 때도 여사를 막 붙이지도 않아요. 뭐 김건희 막 사고 쳤다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유튜버이지 이게 어떻게 막 공영방송이라고 하겠습니까? 참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MBC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까지 나섰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통령실은 뉴미디어실을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2030 젊은 층이 6명 가까이나 추가로 투입이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짜뉴스를 해결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MBC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공영방송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장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이 박성재 사장을 교체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선 일단 MBC 사장은 박문진 이사들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내리는데 저 박문진 임원들을 방통위에서 임명을 하죠. 그런데 그 방통위원장이 또 누굽니까? 한상혁 뭐 이런 인간이거든요. 박성재를 해임시키겠다, 박성재를 교체하겠다 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박문진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박문진을 교체하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통위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박문진 이사가 됐거나 방통위가 됐거나 법적으로 보장받는 임기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박성재 이 인간의 임기 자체가 내년 2월이면 끝이 난다라는 것이고 한상혁 이 인간의 임기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7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지금 뭐 공영방송 중에서 뭐 가끔 가다가 KBS가 막 희한한 짓거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MBC만큼 눈에 띄는 공영방송은 없는 상태이죠. 뭐 그나마 눈에 띄었던 게 TBS인데 T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TBS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예요. 김어준이 한 인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직자가 되게 생겼으니까 결국에 김어준도 하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TBS 문제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MBC의 박성재 임기는 내년 2월이면 끝나고 한상혁이 같은 경우는 7월달이면 끝나니까 사실상 내년도가 된다면 MBC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디어 개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MBC에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적폐가 드러나고 있는데 법인세를 누락했다라고 해서 520억 가까이 되는 추징금을 내는 거 이거는 진짜 세 발의 피였습니다. 진짜 MBC의 적폐 중에 적폐는 따로 숨겨져 있었는데 그게 바로 최승호 전 사장과 관련된 논란이죠. 2017년도에 한창 이제 MBC가 파업 때문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뭐 무한도전도 뭐 그때 막 결방하고 막 단체로 아나운서들이 막 방송 거부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확 떴던 인간이 바로 최승호예요. 그리고 최승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얘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 MBC 구체제 중심인물이다. 뉴스 출연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회사 아나운서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배현진이라는 분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요. 그리고 저 때는 배현진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MBC가 작용화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회사 소속 아나운서를 지칭해가지고 배현진이라고 하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시 뉴스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최승호 저 인간이 뭐 하는 인간이냐? 간단합니다. 뉴스타파 PD 출신이에요. 지금은 MBC 사장직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볼까요?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라고 하는 뉴스타파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재명의 이자도 민주당의 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뉴스타파라고 하는 곳에 뭐 중립성 이런 거를 제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인간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양심만큼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언론 탄압을 받았다, MBC에서 그렇게 막 파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 파업에 정의만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MBC가 파업을 할 때 모든 아나운서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파업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 파업이 정의롭다라고 한다면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야말로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배현진 의원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자기가 파업에 참가를 안 했다라는 이유로 조명창고에서 발령대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노동부의 결정을 보니까 그 얘기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부당노동 행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유를 달라고 언론 탄압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파업을 했던 양반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지들이 자유를 탄압했던 거예요.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수십 명의 직원이 바라보는 넓은 사무실 한복판에 종이 명패와 전화기 하나만 준 경우도 있었고요. 기자로 입사한 직원을 갖다가 강제로 영상편집자로 발령을 내겠다면서 영상편집 교육을 시키지를 않나. 해외 특파원 12명은 갑자기 임기가 끝나가지고 가족들과 생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인세 문제가 됐거나 최승호 전 사장 체제에서의 문제가 됐거나 하나 두 개씩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니까 MBC에 꽁꽁 숨겨져 있었던 적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겠죠. 그러나 이미 블랙리스트로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까지 됐었기 때문에 최승호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성재 전임이었던 최승호 전 사장이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박성재가 됐거나 그리고 한상혁이 됐거나 과연 함부로 그렇게 날뛸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박성재 체제 하에서도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MBC에 많은 적폐가 있을 텐데 과연 박성재가 그렇게 까불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다가오고 있는 총선, 이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공영방송의 정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고 한동훈 장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받고 철저하게 수사를 한다면 반드시 총선 전에 우리가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